천안TV 시사제작부 우리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천안TV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선관위에 질문해보니 45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정당은 몇 개나 될까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정도겠지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봐 주셔야 국민을 기억하고 세금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오늘 정치펀치에 출연한 분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천안병 이창수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창수입니다. 저는 충남 천안 광덕 출신이고요. 천안에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나온 이른바 천안 토백입니다. 기자 생활을 사회생활을 기자 생활로 시작을 해서 꽤 십몇 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충청남도 심대평 도지사님의 비서실장을 해서 조금 기자 생활에서 좀 애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입법보좌관 역할을 좀 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또 지방자치 관련한 일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천안병 지역과 신설되면서 다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입문을 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대변인을 좀 했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은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충남 도당위원장도 하고 미생의 정치인 이창수입니다. 아, 네. 그동안 아주 여러 네. 경험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각 정당에서는 네. 지역구에 책임자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책임자를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렇습니다. 부르죠. 예. 그럼 정확하게 당협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각 그 지역구별로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협위원회라는 그런 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당협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거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당협위원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거, 지역을 관리를 한다는 건 특별하게 어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치인으로서 지역 관리는 뭐 가장 기본적인 지역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이 하던 조직으로 봐가지고는 가장 하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하위 조직의 당원 네. 그리고 홍보 예. 이런 조직을 정치 행위를 총괄하는 그런 기초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얼마나 되셨죠? 저는 생각보다 현실 정치로 들은 건 생각보다 좀 경험이 좀 짧습니다. 2016년에 네. 그 20대 총선에 도전을 하면서 네. 그 총선을 치르고 나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만 5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 이게 뭐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닌데 예. 2016년에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고요. 예. 그리고 18년도에 마침 보궐요인이 생깁니다. 보궐선거가 있었군요. 2018년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2020년 작년이죠. 네. 21대 총선에 출마를 해서 4년 만에 예. 3번 출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4.15 총선에서 네네. 사실은 선택받지 못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보통 선거에서 지면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유가 한 100가지가 다 패배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 굳이 네. 구분을 하면 내적인 후보 자신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적인 뭐 당의 문제라든지 뭐 공천의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바람의 문제라든지 민심의 바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이건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정확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당 지도부에서 좀 전체적으로 총선이라는 그 큰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좀 공천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가 있는 치열한 어떤 뭐 전쟁이라고 표현할 네, 그렇죠. 정도인데 네. 이런 어떤 전쟁의 가장 큰 절대 무기는 결국 그 어떤 사람을 공천해서 내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선거에서 필승에 대한 절대 무기는 결국 공천이고 공천을 통해서 그 적합한 후보를 내서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 중앙의 어떤 큰 그림에서 네, 그렇습니다. 실패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앞으로 정치 계속 하실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또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 개인 이창수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그 정치인이 한 지역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살펴야 되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가장 네.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네.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가깝게 가기 위한 노력을 하여튼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과는 어떻게 접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봉사활동을 주로 방역 중심으로 해서 뭐 좋은데요? 종교시설이라든지 어디든 가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방역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뭐 저한테 닉네임이 방역창수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좀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정문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을 평가한다면 네. 어떤 점수를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임기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들이. 1년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을 평가한다는 건 제가 아주 외람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 바람은 어쨌든 어떤 경우를 두고도 지역민들이 선택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지역민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당신이 선택당한 그런 책임을 네.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기대를 해보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너 모범 답안인가? 이제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네, 우리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자리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뭐 권한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국가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해야 될 일이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입법 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예, 활동인데 관심 분야라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입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좀 굉장히 좀 많다고 하고 있고요. 입법을 통해서도 이 그늘진 곳이나 입법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국가 경영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행정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네네. 그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는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심사라고 그러면 분권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에다가 네. 어떻게 정확하게 이양해서 지역이 좀 제대로 잘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이 청년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그들의 분노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네. 특정한 시간에 전용차로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용차로 아니고서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일반 승용차가 가면 안 되는 승용차가 휙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화나죠. 굉장히 분노해요. 네. 이겁니다. 바로 그게 공정하지 못한 거에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고 그 공정은 어떤 공정이냐면 청년들한테는 결국 기회 공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기회를 똑같이 주어서 거기서 내가 평가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누구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 기회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실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독점하는 네. 이런 어떤 불균형, 불공정에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즉 어쨌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 네. 예, 기회를 주면 청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 청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고 하는데 네. 그 근본적인 분노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기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주는 것. 이럴 때 아마 청년들의 마음을 산다기보다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지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평등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께 정치란 무엇인지를 5글자로 한번 줄여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 질문인데 있어요. 저는
조금 네. 간단하게 설명을 5글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배와 공정입니다. 그럼 5글자 되죠? 네, 분배와 공정. 네, 예. 맞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세상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아, 나눈다는 것은 곧 분배잖아요. 네. 복지도 곧 분배고 국가의 총 재원이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나누면 커지거든요. 근데 이걸 독점하니까 다시 이제 그런 부조리도 생기는 건데 제대로 분배하고 그 분배를 공정하게 해서 네. 모두가 잘 크게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뭐 이상향에 좀 가깝겠죠. 분배와 공정이라는 말씀하실 때 제 머리를 스친 게 있는데요. 네네. 함께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네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드신 시간입니다. 뭐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방역의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인내로 잘 이겨나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같이 함께하면 이런 어려운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극복하시고 늘 마스크 쓰시고 건강 잘 유념하시면서 일상을 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중앙당 대변인을 하면서 많은 매체에 출연했습니다만 제 지금 마음은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매체에 출연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 발전의 총량이 이게 모아지면 국가 발전의 총량입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천안신문, 저도 천안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안신문이 저의 마음의 고향이고 사회적 고향입니다. 천안신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 원동력이 모아지면 대한민국도 나란하게 발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싶지 않습니다. 어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천안TV 사랑까지 표현해 주셨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저희 시사 제작국에 알려주세요. 그 청년들을 초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청년들에게 퍼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요. 과연 청년이 복지의 대상인가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청년은 노력하고 혁신하고 도전하며 실패도 하면서 경험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도전하는 청년에게 분명 미래가 있습니다. 저희 정치 펀치에도 도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